예, 1부에 이어서 2부 덧셈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덧셈기를 더 빠르게 작동시킬까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덧셈기를 빠르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 컴퓨터라는 것이 어차피 계산을 하는 기계인데 그 계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덧셈입니다. 덧셈을 빠르게 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연산들도 빨라지게 됩니다. 곱셈도 덧셈을 이용해서 하고 뺄셈도 역시 덧셈기로 하고요. 나눗셈도 말할 것도 없고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 연산 외에도 온갖 계산들이 덧셈을 가장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빠른 덧셈기를 만들 수 있다면 컴퓨터의 전반적인 연산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빠른 덧셈기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해온 분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배운 그 간단한 덧셈기의 문제점과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만든 덧셈기를 우리가 캐리 리플 애더 이렇게 부릅니다. 줄여서 CRA 이렇게 하는데요. 자, 이것이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 보면은 지금 여기 4비트 풀 애더를 여기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덧셈기에서 그 속도가 만약에 느리다면은 그 원인이 되는 그 경로를 지금 그림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 자리에서 C0부터 출발해 가지고 C1까지 캐리가 전달이 되고 그 C1의 캐리가 다시 C2로 만들어지고 C2가 C3로 그리고 마지막 단에 가서는 썸이 나오는 것이 이제 연산이 끝나는 신호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캐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C4가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0에서 크게 봐서 C0에서 S3까지 신호가 전달되는 데 걸리는 시간, 이것이 이 덧셈기의 그 가장 긴 경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4비트 덧셈기의 예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8비트 덧셈기라면은 이 길이가 두 배로 늘어날 겁니다. 16비트라면 4배가 거의 4배가 정확하게 2배, 4배는 되지 않겠지만 대략 그 정도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이 더하고자 하는 비트 수에 비례해서 덧셈기 전체의 딜레이가 선형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그 주요한 이유는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캐리가 프로퍼게이션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디자인을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문제를 푸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간단한 접근 방법 중에서는 이 전체를 덧셈기를 이렇게 하나의 원비트 덧셈기를 커스케이딩 시키는 방법 대신에 전체 4비트 덧셈기를 하나의 논리 회로로 놓고 최적화를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도를 안 해본 게 아닌데 간단하게 4비트 덧셈기 전에 2비트 덧셈기 최적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진리표를 이용해 가지고 그러면은 sum of product, 옵티멀한 sum of product를 입력 변수 5개짜리에 대해서 얻을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현실적으로 구현 불가능한 아주 복잡한 회로가 나옵니다. 패닝이 너무 커집니다. 2레벨로 할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멀티레벨로 하게 되면은 프로퍼게이션 딜레이가 이렇게 또 다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원래 이 CRA에서 일어났던 문제가 다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체를 한 개의 진리표로 그려가지고 최적화하려는 이런 시도는 현실적이지가 않고 다른 방법을 이 캐리 프로퍼게이션 체인을 어떻게 하면 더 단축시킬까 그걸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그린 그 덧셈기 회로에서 일부를 확대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S0와 S1을 만들어내고 C1과 C2를 만들어내는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된 부분들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캐리를 얼마나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캐리를 만들어내는 식을 지금 C1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G0가 1이면은 다른 걸 볼 필요 없이 그냥 캐리는 1이 됩니다. 또는 P0가 1이고 C0가 1이면은 캐리가 1이 됩니다. C2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G1이 1이 되면은 캐리는 바로 1이 되고요. G1이 1이 아니더라도 P1이 1이고 C1이 1이면은 캐리 C2가 1이 됩니다. 자, 우리가 덧셈기에서 뭔가를 더할 때 x하고 y를 더한다고 하겠습니다. x라는 수 4비트로 된 수, y라는 4비트로 된 수가 있을 때 x하고 y는 덧셈기에 동시에 가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꺼번에 x, y가 가해져요. 그러니까 여기 x1, y1, x0, y0, c0 이런 것들은 동시에 회로에 인가됩니다. 그러니까 G1, P1, G0, P0는 지금 캐리를 쓰지 않고 X1, Y1, X0, Y0만 가지고 만들어내는 값이기 때문에 4비트 덧셈기 전체에 걸쳐서 동시에 준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P1, G1, P0, G0가 만들어지는 시간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다리지 않고요. 단지 기다려야 되는 것은 캐리가 전달되는 것만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근데 G1이나 G0 같은 경우를 보면은 캐리랑 무관하게 계산이 되고 이 값들이 1이면은 캐리는 바로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거를 이제 그 GI하고 PI, i번째 덧셈기, i번째 덧셈기에 GI하고 PI를 나타내는 식이 여기 있고요. 이 PI하고 GI를 이용해서 캐리의 생성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원래 캐리식이 CI는 XI, YI 또는 XI, CI -1 또는 YI, CI -1 이렇게 썼었는데 여기서 XI, YI가 GI가 되고 그 다음에 XI 또는 YI가 PI가 돼서 이렇게 이제 식이 바뀌게 되는 거죠. G텀, P텀, G텀, P텀이 모든 덧셈기마다 다 있는 겁니다. 왜 이름이 G이고 P냐? G는 제너레이션의 약자입니다. 제너레이션 텀. P는 프로퍼게이션의 P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캐리를 제너레이션 하는 텀이다 이런 뜻이죠. G는 그러니까 G텀이 1이면은 다른 걸 볼 거 없이 그냥 바로 캐리를 1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고요. P는 아랫단에서 만들어진 캐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P텀이 1이고 캐리가 1이면은 자기 자신의 캐리가 그 덧셈기에 캐리 아웃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퍼게이션 텀과 제너레이션 텀으로 나누어서 PI, GI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sum은 XI, YI, CI를 exclusive한 겁니다. 이렇게 이 캐리가 아랫단에서 올라오는 캐리를 가지고 나의 캐리 아웃도 만들고 나의 sum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CI-1을 뺀 나머지 계산들은 PI, GI, XI, YI들은 동시에 모든 덧셈비, 4비트 덧셈비라고 할 때 4비트는 1비트 덧셈비 4개로 만들어졌다고 할 때 그 1비트 덧셈비 4개들이 동시에 다 계산이 완료됩니다. 이 캐리가 전달되는 시간만 어떻게 할 수 있다면은 덧셈기가 빨라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캐리가 전달되는 이 CI가 전달되는 시간들, CI-1이 CI로 전달되는 시간들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빨리 움직이는 덧셈기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는 지금 캐리 인이 캐리 아웃으로 가고 그 캐리 아웃이 다시 또 다음번 애더기에 캐리 인으로 역할하고 이렇게 멀티 레벨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2 레벨로 한번 컬랩싱 해보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이 이제 아이디어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레벨의 수가 아무래도 딜레이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레벨을 줄여버리면은 딜레이도 줄어들 거다. 그래서 아까 CI를 계산하는 일반적인 식이 있었는데 그 식을 여기 지금 다시 한번 써봤습니다. C1은 G0O와 P0C0고 C2는 G1O와 P1C1, C3는 G2O와 P2C2 이런 식으로 다 쓰고 캐리 부분을 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C2를 만들기 위해서는 C1이 필요한데 C1 대신에 앞에서 G0하고 P0, C0로 기술된 그 식을 C1 자리에다가 대입을 해서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2 레벨로 적어지고 C0 외에는 캐리에 대한 흔적이 다 없어졌습니다. 자, C3는 B2O와 P2C2인데 여기서도 C2 자리 대신에 바로 위에서 만들어낸 C2에 대한 식을 대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쭉 풀어버리면은 2레벨로 풀어버리면은 C0 외에는 캐리가 나타나지 않죠. C4도 마찬가지고요. C4는 C3 자리에 앞에서 계산된 그 식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2레벨로 다 표현을 했습니다. 2레벨로 표현된 걸 한번 음미를 해보면은 C1이 1일 조건은 G0가 제너레이트 텀이 1이거나 아니면은 P0가 1, C0가 1이면 되고요. C2가 1이 되려면은 G1에서 제너레이션 하거나 아니면 G0에서 제너레이션 한 거를 P1에서 전달하거나 아니면은 C0로 들어온 캐리를 P0가 전달하고 P1이 전달하고 하거나 이 셋 중에 한 가지 조건이 만족되면은 C2는 1이다 라는 거죠. C3는 G1이 1이거나 G2가 1이거나 아니면은 G1에서 제너레이션하고 P2가 전달하거나 아니면은 G0에서 만들고 P1하고 P2가 전달하거나 아니면은 C0로 들어온 거를 P0, P1, P2가 차례대로 전달하거나 하면은 C3는 1이다. 이런 식으로 의미는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모든 캐리들을 전부 2레벨로 다 기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2레벨로 기술된 것들도 보시면은 어느 정도 그 합리적인 구현 가능성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2레벨로 표현된 식들을 살펴보면은 이걸 만약에 게이트로 만든다고 했을 때 OR 게이트 최대로 지금 복잡한 것이 C4인데 C4는 OR 게이트 입력이 5개면 됩니다. 5 input OR 게이트면 되고요. AND 게이트는 5 input AND 게이트가 제일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수십 개의 입력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속도가 좀 느려지긴 하지만 2인풋에 비해서 느려지긴 하지만 5인풋, 4인풋 정도는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멀티레벨로 된 것보다는 나은 그런 속도를 가진 덧셈기를 만들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이 각각의 그 C1에서 C4까지의 캐리들은 썸을 만드는데 이렇게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썸을 만들 때는 xi, yi, ci를 exclusive OR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참고로 여기 XI하고 YI를 익스클루시브화하는 이 부분을 PI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PI는 XI하고 YI를 OR을 한 식이기 때문에 익스클루시브화 자리에 대신하기에는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XI하고 YI를 익스클루시브화하는 그 자리에 PI를 넣어도 된다라고 제가 적었는데 식의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OR하고 익스클루시브화는 다른 거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 SI를 생성하는 그 맥락에서 보면은 대체가 가능합니다. 수학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PI를 이것을 PI를 익스클루시브화를 PI라고 해도 문제가 없는 이유는 지금 PI가 사용되는 자리가 캐리를 만들 때 사용되거든요. 지금 캐리를 만드는 식을 보면은 CI는 C1은 예를 들어서 G0와 P0, C0인데 여기에 P0 자리에 지금 PI 자리죠. P1 자리, P2 자리, P4 자리에 여기 X하고 Y를 OR하는 대신에 익스클루시브 OR를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원래가 요 식이죠. carry out은 XY AND OR X하고 Y를 OR 한 거에다 CI를 AND 한 거가 원래 carry 생성식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OR 대신에 exclusive OR로 이렇게 대체해서 넣어도 전개를 해보면은 식이 같아집니다. 두 개가. 이 같아지는 이유는 파트 1에서 이미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식하고 sum of minterm으로 전개를 해보면은 두 개가 같다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기 때문에 여기에 OR 대신에 exclusive OR도 써도 되고 exclusive OR로 PI를 한다면은 sum을 계산하는 것에도 같이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 나중에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림으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캐리를 만드는 일반식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CI 플러스 1은 GI하고 PI를 가지고 만든다. 자, 캐리 체인이 CLA는 캐리 look ahead adder인데요. 캐리를 미리 보는 거라는 거죠. 기다리지 않고. 자, 모든 단에서 PI하고 GI를 이렇게 다 생성을 합니다. 자, PI, GI 만드는 스테이지가 여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PI하고 GI를 다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PI와 GI를 이용해서 자, 만들어진 자, 여기에 PI하고 GI가 있는데 이 PI하고 GI를 이용해서 아래쪽에 캐리를 계산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 거죠. 캐리를 계산하는 부분이 있고 자, 이건 캐리를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위에 PI, GI를 만드는 부분이 있고 그 밑에 캐리를 만드는 부분이 있고 캐리를 만든 부분에서 캐리가 만들어져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썸을 만드는 거죠. S0, S1, S2, S3 이런 식의 그 3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PI, GI가 있고요. 만들어진 PI, GI를 가지고 캐리를 만듭니다. 자, C1은 비교적 간단하게 되고요. C2는 앞에서 본 요 식입니다. C2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AND 게이트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 다음에 C3를 만드는 식인데 AND 게이트 3개가 필요하고요.
C4는 AND 게이트 4개가 필요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제일 큰 거는 팬인 5개짜리, 그 다음 4개짜리, 3개짜리, 2개짜리 이렇게 되고요. OR 게이트는 팬인 5개입니다. 이렇게 C4가 제일 복잡한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지금 입력에서부터 보면은 XI, YI를 이용해서 PI, GI를 만드는데 한 1 델타 딜레이 걸린다고 할 것 같으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신호들을 이용해서 AND 게이트, OR 게이트 이렇게 통과시키는 게 2 델타 딜레이가 더 걸리죠. 그리고 그렇게 나온 걸 가지고 다음번 자리에 썸을 만드니까 총 3단을 거친다. 1단, 그리고 2단은 게이트 2개로 되어 있죠. 2단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거치는 게이트 수로 하면 3개, 그 다음에 익스클루시브 OR로 된 썸 해서 4레벨 회로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딜레이가. 그 회로 자체는 4bit 애더인데, 제일 긴 크리티컬 패스가 4단을 거치면 되는 걸로 1단 거치고 2단 거치고 3단 거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다음 단으로 넘어가서 썸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캐리에서 썸까지를 생각하면은, 또는 X에서 썸까지를 생각하면은 4단이 총 소요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캐리 룩 어헤드 애더는 캐리 프로퍼게이션 딜레이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사라질 수 있었냐면은 캐리가 전달되는 그 체인을 2레벨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캐리가 전달되는 그 크리티컬 패스가, 자, 여기서 XY에 의해서 얘네들을 통과하고요. 이거 두 개를 통과한 것이 AND 게이트, OR 게이트에서 캐리가 나오고, 그래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나온 캐리가 여기에 익스클루시브 OR 지나서 썸 나오고, 이런 식이 계속 똑같이 설명이 가능합니다. 모든 나머지 썸들에 대해서도 X, Y로부터 썸에 이르기까지, X2, Y2로부터 썸에 이르기까지. 자, 앞에서 만든 그 캐리 루커헤드 애더의 디자인을 살짝 바꿔 봤습니다. 앞서 슬라이드에서 PI를 X, Y의 OR로 쓰는 대신에 PI를 X, Y의 익스클루시브 OR로 바꿔도 캐리 계산이 동일하게 맞더라 하는 것을 증명을 했었습니다. 파트 1에서요. 그걸 이용하면은, 자, 여기 PI가 exclusive OR 오퍼레이터로 바뀌기 때문에 썸을 계산할 때 X하고 Y에 exclusive OR가 여기 하나 포함되니까 그 부분을 PI로 대체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게이트를 한 개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설계에서는 여기 P0 따로 있고 S0가 이렇게 따로 있고 한데, 3인풋 익스클루시브 OR을 2인풋 익스클루시브 OR 2개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묶어서 X하고 Y를 익스클루시브 OR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CI-1을 익스클루시브 OR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한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은 P0하고 P1을 지금 다 바꿨습니다. OR 게이트에서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로 바꾸고 나니까 썸을 계산하는데 S0, S1을 썸을 만들기 위해서 3인풋 exclusive OR 게이트를 쓰는 대신에 2인풋 exclusive OR 게이트로 이렇게 대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exclusive OR 게이트의 딜레이가 OR 게이트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고 또 면적도 별로 차이가 안 난다면은 이쪽이 게이트 수를 줄이는 또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3인풋보다는 2인풋이 훨씬 더 경제적인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는 이제 4인풋 애더를 carry look ahead 애더로 구현하는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8비트나 16비트나 뭐 32비트나 64비트 덧셈기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앞에서 보여드린 그 4비트 캐리 루코헤드 애더를 여러 개를 쓰는 거죠. 여러 개. 그러니까 한 개의 캐리 루코헤드 애더 4비트짜리를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그냥 커스케이딩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리플 캐리 애더처럼 쭉 붙여서 그러니까 각 블록 안은 빠르지만 빠른 블록들을 이렇게 느린 방식으로 연결해서 비트 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요 그림에서는 지금 8비트 덧셈기를 빠르게 만들고 그 빠르게 만든 8비트들을 커스케이딩을 시키는 것으로서 32비트 만든다고 나와 있네요. 예. 이거를 4비트 짜리를 만들고 여러 개 연결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요 방법보다 이제 좀 더 현명한 방법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준 이런 방법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계층적으로 입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캐피털 G0 하고 캐피털 P1을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개념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C4는 그대로 쓰면 이제 이런 식으로 식이 써집니다. 앞서 C4를 우리가 G3O와 P3, C3라고 했고요. 이걸 다시 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만들었는데 이걸 다시 노테이션을 붙이기를 지금 G텀이 들어있는 이 부분들 C4를 구성하는 식 중에서 G0, G1, G2, G3가 나오는 이 텀들을 대문자 G0라고 부르고요. P텀들로만 구성된 AND로만 쭉 연결된 거를 대문자 P0라고 이름을 다시 붙여가지고 식을 G0와 P0, C0라고 썼습니다. 마치 C1을 우리가 표시할 때 G1와 P1, C0라고 쓴 것과 같은 느낌이 들죠. 그것들을 한 개의 캐리, 첫 번째 캐리를 만들기 위해서 끄집어낸 이 식을 확장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이렇게 쓰고 남으면은 C4는 G0와 P0, C0인 거죠. 마찬가지로 C8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C8도 G1, P1, C4 이런 식으로요. C12, C16에 대해서도 각각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렇다면은 일단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은 C4 자리에 앞에서 표현한 그 대문자 G0, P0로 된 식을 대입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전개하고 또 C12도 C8 자리에 앞에서 만든 C8을 sum of product로 표현된 G1, P1, P0를 이용해서 표현된 그 식으로 또 이렇게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C12도 C8을 C12도 앞에서 만든 그 표현으로 대체할 수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 표현이 결국은 4비트 애더에서 우리가 carry 루코헤드 애더를 설계할 때 했던 그 회로하고 똑같은 논리식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캐리 루코헤드 애더의 모듈들과는 연결하는 방법도 역시 캐리 루코헤드 애더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비트 캐리 루코헤드 애더 4비트 캐리 루코헤드 애더를 만들기 위해서 xi, yi들 x3, y3, x2, y2, x1, y1
x0, y0 이런 걸 해가지고 sum s0, s1, s2, s3를 만들 때 요 내부에서 썼던 캐리를 생성하는 그 회로죠. 요것이 그 식하고 똑같은 형태의 식을 써서 이 지금 블락0, 블락1이라고 하는 게 forbit adder입니다. 이 블락들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이 블락들을 원래는 어떻게 연결합니까? 블락 0에서 나온 캐리 아웃을 블락 1의 캐리 인으로 연결, 블락 1에서 나온 캐리 아웃을 블락 2의 캐리 인으로 연결, 이런 식으로 원래는 단순하게 옆으로 전달 커스케이딩 시키는 방식이었는데, 그렇게 캐리를 이렇게 옆으로 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지금 다시 표현한 식으로 옆으로 전달하는 대신에 옆으로 전달하면 멀티레벨이 되는 거죠. 멀티레벨 하는 대신에 2레벨로 이렇게 컬랩싱해서 대문자 GP로 다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다시 표현된 이 부분들은 이 블락 안에서 만들어 놓은 캐리 전파하는 그 회로랑 똑같은 구조를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요 아래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각 블락을 구성하는 요 안에 내부의 어떤 똑같은 회로들을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서 G0, P0를 집어넣어 가지고 중간 캐리들을 다 꺼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C4, C8, C12, C16을 꺼내는 데 있어서 요 내부에서 C1, C2, C3, C4를 만들기 위해서 썼던 그 안에 논리 회로랑 똑같은 회로를 여기 또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크기도 똑같습니다. 구조도 똑같고 연결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 계층으로 쌓는 거죠. 계층적으로. 네. 밑에 레벨은 각각 4비트씩 처리하는 거고, 그 4비트씩 만들어진 캐리 루커 애더들을 서로 연결하는 회로로 이 4비트 애더의 구조물을 그대로 가져다가 써서 여기다가 꽂으면은 연결이 돼서 중간 캐리들이 다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계층적인 캐리 루커 애더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16비트 애더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16비트 애더를 4개를 또 붙일 수가 있는 거죠. 3계층 구조로. 그러면은 128비트 애더가 또 금방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캐리 룩 어헤드 애더는 굉장히 그 계층적으로도 또 적용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지면서 리플 캐리 애더가 가졌던 비트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리니어하게 비례해서 지연 시간이 증가하는 문제를 극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은 덧셈기를 배웠고요. 해프 애더부터 시작해서 풀 애더, 그 다음에 캐리, 리플 캐리 애더, 요거를 캐리 리플 애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RCA, CRA 둘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BCD 애더, 그 다음에 캐리 루커 애더까지 지금 다 살펴봤고요. 부가적으로 뺄셈기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BCD 애더도 여기에 봤죠. 그 다음에 비교기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상 덧셈기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